네, 시장의 이슈와 관련 종목을 집중 분석하는 금요 특집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영동 고수 그리고 이담규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떤 업종을 가장 뜨거운 업종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2차 전지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번 달 중순까지만 해도 신저가 행진을 계속 보이던 2차 전지주, 이번 주 들어서 급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담규 캐스터가 주요 2차 전지주에 대한 주가 흐름 그리고 증권사들의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은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우크라 사태 등 여러 악재가 존재했는데요. 하지만 2차 전지 업종의 주가가 반등할 조짐을 보이면서 리스크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주요 종목의 주가 흐름 그리고 증권사 의견을 알아봤는데요. 같이 보시죠. 먼저 그래프를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첨보 이렇게 4종목인데요. 먼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상장 첫날인 1월 27일과 대비해서 19% 감소했습니다. 4종목 중에서도 가장 큰 낙폭인데요. 다만 이달 중순에는 35만 원 선까지 떨어졌는데 8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하락은 니켈 가격 폭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최근 주가 반등의 포인트도 존재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투자 계획이 발표되면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 SDI 보시죠. 삼성 SDI의 주가도 연초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전기차 생산 차질로 인해서 배터리 출하의 증가율이 정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15% 감소했고 첨보는 다른 종목 대비 낙폭이 적은데요. 약 4%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주에 대한 증권사 의견 보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의 의견입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반도체 부족과 원가 상승은 일시적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주 등 공급 증가를 통해서 구조적인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부족은 하반기부터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관심주로는 LG에너지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소형 전지 사업과 중대형 전지의 북미 진출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우려 대비 양호한 실적을 예상한다면서 향후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 그리고 완성차의 생산 정상화를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삼성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삼성증권은 보시면 보다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2차 전지 소재 가격의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발생하며 이는 전기차 생산에도 차질을 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소재주보다 셀업체에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양극재의 금속 가격의 강세는 온전히 셀업체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심주로는 첨보와 SK이노베이션을 꼽았습니다. 첨보는 2차 전지 소재주로 셀업체보다는 가격 압박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 3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정제 마진의 수혜 또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2차 전지 종목의 주가 흐름 그리고 증권사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최영동 교수님, 지난 2020년 말부터 작년 이제 초까지 2차 전지 국내 시장에서 상당히 이슈가 컸었는데 그랬던 2차 전지주가 3월 들어 좀 신저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주가 부진 배경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나눠볼 수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작년도 아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거의 30%, 40% 정도씩 좀 하락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서부터 불거졌었던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력들을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시장 앞에서는 좀 겸손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인 판 자체는 그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의 변동성을 좀 가장 크게 좀 키웠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광물가 상승에 좀 기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소재 안에 들어가는 비철 금속에 대한 수요 자체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가격 자체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 영향에 좀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전기차에 대한 가격 인상이 올해 들어서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인상을 시켰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1월 달과 3월 달에도 가격 인상을 좀 시킨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가격 자체가 좀 올라간 상황에서 수요에 대한 감소 부분들, 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셀업체 기업들에 대한 주가 하락 요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난주 저점을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번 주부터는 증권사에서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적인 리포트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가 저점 확인한 건가요? 참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시장분들께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리포트가 과연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선후 관계에서 과연 선일 것인가, 훈일 것인가 그렇죠. 고민을 네.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시각에서 지금 많이 올라오는 상태지 않습니까? 바닥권에서. 그런 측면에서 네.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발행되는 2차 전지에 대한 리포트 자체는 좀 후행성이 좀 강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네.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가 뭐 오늘 밤에 또는 이제 주말 동안에 또 서로 만나가지고 또 협정을 또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도랠리에 대한 1차적인 상승 부분들로 인한 단기 과대 낙폭으로 좀 빠져 있었던 성장주들에 대한 리바운딩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에 따라서 광물 시장에 대한 주가 흐름들, 특히 이제 탄산 리튬이라든지 니켈에 대한 가격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좀 이제 투기적인 세력 자체가 많이 들어왔다가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고 물론 이제 오늘 밤에는 조금 올랐었어요. 우리 간밤에 좀 오르긴 했었는데 이 니켈 가격에 대한 구간들 자체가 가격 하락에 대한 안정화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전지에 대한 주가 반등 구간으로서의 역할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단기적인 바닥은 확인했다 하더라도 과연 진바닥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에서는 약간은 그렇죠.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근에 이 LG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등 2차 전지주들의 이 해외 공장 계속 짓고 있다는 뉴스들도 계속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신공장 증설, 이 새로운 모멘텀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산업이라는 것 자체는 성장을 해야 되고 생산을 해야 되고 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생산 시설 자체는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되면 최근에 관련된 뉴스들이 굵직굵직한 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LG 엔솔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독자 공장을 건설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와줬었고 그리고 아름아름 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안 썼던 기업인데 포스코가 네. 아렌에서 이제 리튬 공장에 좀 착공을 하겠다라는 관련된 기사들이 좀 나와줬었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헝가리 쪽에서 공장을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죠. 네. 헝가리 정부에서 정부 보조금이 나왔어요. 어. 2천억 금의 보조금을 좀 지원을 받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 대표 이러한 이제 셀 기업들의 공장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도가 네.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공장이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들은 수요 예측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부분들이고 이 2차 전지 배터리를 생산하는 또 소비와 관련된, 그러니까 소재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주가 상승으로도 기인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진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의 전기차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퀘스천버가 붙는 부분들이 뭐냐면 네. 과연 내연기관의 차를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지금과 같이 생산 규모 자체가 좀 증가가 되고 생산 단가에 대한 가격 자체가 하락 안정화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규모의 경제 출현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좀 긍정적인 이슈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완성 3사가 꾸준하게 설비 투자를 하니까 우리가 제일 관심 가는 게 아무래도 소재하고 장비주 아니겠습니까? 예. 소재 장비주에 대한 투자기는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타이밍이 문제인 것 같아요. 타이밍이? 예, 네. 타이밍이 정말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왜 강조의 말씀을 좀 드리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또 전운이 좀 감도는 흐름들로 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니켈이라든지 뭐 비철 금속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산업에 대한 성장 자체가 좀 좋아진다 하더라도 하락할 수밖에 없고 변동성을 좀 수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 좀 놓여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예상 범위 이후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좋은 흐름들로 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성장이라는 스토리로 분명히 또 갈 거거든요. 그리고 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장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은 섹터에다가 접목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수요가 살아있고 수요가 뒷받침돼 있는 산업들에 있어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덧붙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전지 소재와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이시는 게 맞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소재는 다들 아시다시피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네. 우리가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봐야 되고 조금 더 2차적인 상승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장비주에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장비요? 예, 장비 쪽으로 좀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전극 그리고 조립 그다음에 화성 그다음에 검사 순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전극은 가장 먼저 선호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PNT 같은 주가 같은 경우는 예.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 신고가 갱신을 계속 했었거든요. 올랐죠. 예. 그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지금서부터 좀 높여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 검사 쪽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 레이저라든지 이런 검사 장비 쪽에서도 나름 또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검사와 관련된 종목군들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라고 되면은 앞서 언급드렸던 전극과 조립 공정 그다음에 검사 장비까지 이 3개 정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종 내 좀 투자 유망주도 추천을 해주신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군들은 뭐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수익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저는 LFP. LFP. 예, 일단은 뭐 지금 현재 3만 개에 대한 배터리 수요가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과 같이 광물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전기차에 대한 가격 부분이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금융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네. 놓고 보게 되면 현재 지금 테슬라가 약간은 좀 보급형 차량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가는 전략들도 네. 좀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자체가 LFP, 리튬 인산 철입니다.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보시는 게 맞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LFP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이 거의 꽉 잡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거의 지금 꽉 잡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중국 업체와 우리나라 업체가 좀 경쟁을 해가지고 과연 수익성을 만들어내고 시장 포션을 잡아먹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2차전지 배터리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탑 1을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LFP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 공격적인 전략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상승폭 자체는 이쪽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FP에 관련된 종목군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 2종목 정도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첨보라는 기업이 눈에 들어오고요. 두 번째로는 LNF라는 기업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2차 전지를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LFP와 관련된 관련주들 꼭 좀 아니 근데 이 네. LFP 배터리가 뭐 가격이나 안전에서는 괜찮은데 예, 예. 좀 성능 쪽에서도 한계가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전략을 정말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전기차를 딱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디자인, 뭐 편리성 다 좋은데 네. 사실은 이 유저들, 그러니까 운행하시는 이 운행자들의 첫 번째 선택 요건이 거리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그렇죠. 보시길 되면 네. 테슬라나 지금 탑5 안에 들어가는 이 기업 자체가 일단 1위는 테슬라입니다. 네. 네. 주행 거리 자체가. 그리고 3위하고 5위 자체가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쪽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 전기차에 대한 엔트리 모델도 꼭 있거든요. 아, 그렇죠. 사실은 모든 네. 차량 자체가 우리가 뭐 세그멘트식으로 이제 엔트리 차량들을 많이 구매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보조금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테슬라가 이러한 이제 보급형 차량들을 내놓는 전략 자체는 일단은 저변의 확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되면은 LFP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접근을 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전략들로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LFP에 대한 성장성들도 무시 못하고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최영동 교수님 뵌 김에 평소 궁금했던 거 한번 질문 드리고 예.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에서는 LG 엔솔하고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관심이 없습니다. 예. 일단은 뭐 지금 수급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예. 이게 지금 현재 시총으로 2위하고 이제 3위가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지수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이 LG 엔솔이 빠질 수가 없어요. 없죠. 네, 예. 빠질 수가 없는 넘버 상황이기 때문에. 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7%, 8%씩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약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국 기업 CATL과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면서 그래도 나름 글로벌 그렇죠. 시장에서 경쟁을 예. 할 수 있는 이 규모 자체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좀 맞추자라고 하게 되면 네. 일단은 LG 엔솔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북미 시장에 공장을 건설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급률 자체가 지금 한 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향후 2022년도까지 한 20%, 30%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미국이 진행을 시키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미국 내에서 자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을 최우선으로 소비를 시켜야 되는 정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되면은 유럽 쪽에 공장이 있는 뭐 SDI라든지 SK 네. 쪽보다는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의 제품 자체가 오히려 소비가 더 많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들과 더불어서 뭔가 이제 산업적인 부분들 그리고 성장성 부분들 그리고 규모의 부분들을 높았었을 때 우리나라 셀 업체 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동 주식창 고수와 이담교 캐스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